현대차가 한전부지를 낙찰한 금액이 10조 원이 넘잖아요. 이게 무리한 투자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3.3제곱미터당 4억 4천만 원. 역시 강남 쪽에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부동산의 금액이요. 31조. 그럼 노른자의 땅들이 같이 올라주는 거죠. 한 5년 전 대비해서 3배 정도 올랐어요. 한 달에 월세가 1억 2천이면 도대체 여기 있는 분들이 솔직히 참아낼 수가 없는 지역. 다가구 주택을 쭉 사들여서 몽땅 CJ가 샀어요. 누가 주인이 될까 상당히 궁금하게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는 현대차 그룹이 가져갔습니다. 이걸 계기로 서울 지도를 한번 제가 쭉 보다 보니까요. 소위 금싸라기 땅, 금싸라기 빌딩들의 주인은 대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슈토크전 두 번째 주제, 그래서 정해봤는데요. 서울의 거리, 과연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이번 주제 함께 얘기해 주실 분은요. 부동산 전문가 스타아시아 파트너스의 김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낙찰한 금액이 10조 원이 넘잖아요. 10조 5,500억 원이죠.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좀 무리한 베팅이었다, 무리한 투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면서 실제로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영향력을 감내하면서까지 투자를 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무리한 투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무리한 투자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대차에게는 해피엔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단 뭐 저희가 이제 공공연하게 이유를 대는 걸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네. 현대차가 왜 과연 정말 보통의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금액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삼성동을 매입했을까? 예. 삼성은 이미 서초동 강남 그쪽에 의리의리하게 있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삼성타운 했잖아요. 현대차도 타운 해야죠. 그게 이제 벤치마크하는 게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지은 아우토슈타트란 이 컴플렉스 그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가보시면 복합단지에 보면 거기 뭐 테마파크도 있고 최고급 호텔도 있고 각종 쇼핑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폭스바겐의 왕국 뭐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도 이제 글로벌 메이커답게 그런 걸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그 지역 땅값이 함께 좀 들썩거린다면서요, 김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3.3제곱미터당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어떻습니까? 뭐 땅 주인들이 아니 4억 4천만 원? 그럼 내 땅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일단 물건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3.3제곱미터당 1억대 초반에서 1억 5천 정도 했는데 지금 땅값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 물건을 걷어들인 상태고요. 안 팔는 거죠. 예, 그 지역을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앞에 탄천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뭐 부동산이 많지가 않아요. 얼마 없어요. 거기에 소형 빌딩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그렇게 대형 단지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들이 그쪽에다가 이제 단독주택지를 막 매입을 하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땅값이 또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코엑스 연장선 이제 그 역이 코엑스역이거든요. 그 코엑스역 주변으로 해서 현대차가 이제 들어와서 만약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삼성역 아니면 2역으로 갈 거라는 거야. 9호선으로 갈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9호선 주변의 땅값이 삼성역과 지금 별 차이가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감지되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런 모습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그 대기업들이 어느 땅들이 갖고 있나 좀 봤더니 역시 강남 쪽에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그렇죠. 이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상구에 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의 금액이요. 31조라고 합니다. 그 우선 땅은 101만 2,354제곱미터 뭐 별로 안 들어오시죠? 어쨌든 한 17억 2천억 원, 17조 2천억 원 정도의 땅을 갖고 있고 건물은 한 13조 4천억 원 정도의 그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순위를 보면요, 1위는 뭐 어딜까요? 아까 의리의리한 그 이미 강남에 들어선 삼성이겠네요. 그렇죠. 삼성 1위입니다. 2위는 롯데고요. 3위가 신세계, 4위가 현대자동차, 5위가 GS라고 하네요. 우리 똑부러지는 임 변호사가
말을 더듬을 정도로 이게 와닿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현실적인 금액이죠. 이 금액 이제 요게 네. 이제 5년 후가 되면 이류가 이제 현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환전부지 때문에. 올라가는 예, 거죠. 예, 예.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로 어디 투자를 했나 이렇게 봤더니 진짜 뭐 땅 요만큼, 뭐 빌딩 이렇게가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부를 산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정도로 대규모로 빵빵 사고 김 이러더라고요. 대표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점점점 사는 게 아니라 네. 점점점 사서 점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의 주인인 것처럼 지도를 이렇게 색깔을 칠해보면 그렇게 보일 정도가 됐어요. 이제. 네. 근데 대기업들이 소위 이제 그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에요. 금싸라기 땅, 정말 속칭 부동산 세계는 핫플레이스. 네.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지역만 산단 말이죠. 네. 그러면 또 그 주변의 땅값이 쫙 오르고, 그럼 또 산 사람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주변 땅값이 오르면 또 더 이기고 뭐 그렇죠. 이렇게 예, 나가는데 예. 아예 지역을 통째로 사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성도 염두에 뒀지만 상징성도 있어요. 상징. 그 스트리트를 이 기업이 딱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징성도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동에다 딱 터전을 받고서 네.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이게 얼마나 무형의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죠. 그죠. 네. 대기업들의 서울 그 땅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색깔로 칠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점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의 줄로 되죠. 블럭으로 이렇게 그렇죠. 칠을 정도인데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 어디 땅이 어떻게 누구 땅이라는 거야? 궁금하실 거예요.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지역부터 볼까요, 김 대표님? 자, 명품 1번지 청담동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네. 이 청담동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명품 관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쏙쏙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대로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처음에는 지금 재벌 일가들의 명의로 조금씩 들어왔다가 예.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어떤 법인 패션, 명의로. 패션 법인 명의로 해서 네. 아주 거대하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거기에 일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명품 회사들이 또 그 지역에 또 건물을 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네. 또 거기서 계속 드라마 촬영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렇죠. 뭐 또 이제 외국인들 오면은 또 한류 열풍 때문에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뭐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이 뭐 청담동 뭐 78번지, 79번지, 뭐 89번, 뭐 89번지, 뭐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촘촘히 들어왔던 데가 네. 이제 하나의 스트릿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제 맞아요. 청담동의 가장 큰 맞아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리 이렇게 스트릿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내가 저 빌딩 사고 싶다라고 해도 주인이 내놔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보면 마치 주인들이 진짜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듯이 쫙 판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이렇게 원하는 부지를 이렇게 통으로 매입할 수가 있는 거죠? 건물주하고 계속 연락을 한대요, 이분들이. 어. 계속 친분 관계를 트고 예.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파세요. 얼마에 팔래? 그러면 그래. 그럼 뭐 속으로 이분이 한 1,000억 정도 생각했으면 그래? 2,000억에 파쇼. 또 이러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러지 뭐 이렇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사실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까 상징성이라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담동과 도산대로 땅값이 그런 식으로 다 올라가고 그렇죠. 그 주변에 그냥 개인 그 소유주들도 그래 덩달아서 대기업이 사니까 내 것도 올라가네 속으로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청담동 땅값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한 5년 전 대비해서 3배 정도 올랐다고요. 3배요? 예, 특히 신세계가 2007년부터 해서 이 지역의 청담동 지역에 네. 매입을 시작해서 네. 본격적으로 땅값을 올렸다는데 그때 3.3 평방미터당 아마 한 1억 정도 중심가는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은 아시다시피 한 3억 정도, 네. 3배 올랐어요. 3배. 호가가 한 3억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부동산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면요, 예. 이구동성으로 청담동은 신세계가 값을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청담동 건물주들은 내 땅도 신세계가 살 거라고 기다리죠. 그러니 시세는 떨어지지 않고요. 기다리면 비싼 값에 사주겠지 하는 거고요. 결국 호가는 20에서 30%까지 올라버렸어요. 근데 그 신세계가 사들인 땅을 보면요. 어떤 거는 신세계 아까처럼 법인 명의가 된 게 있는가 하면 이명희 회장 혹은 뭐 그 자녀들이죠. 뭐 정용진, 전유경 남매 개인 명의로 된 땅들이 또 같이 있어요. 이렇게 네. 법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개인 명의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차별을 두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본인들이 사실 매년 이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어차피 내야 될 임대료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인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고 사실 뭐 법인이 산다고 해서 개인 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사실 이거에 대한 오너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법인이 많이 사면 살수록 또 오너 입장에서는 본인 재산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부동산 투자가 돈이 된다는 거는 알더라도 사실 이 신세계가 청담동에서 사들이는 빌딩들이 네.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500억, 600억, 700억씩 하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신세계 계열사의 1년 영업이익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에요. 아무리 수익이 좋더라도 1년치 영업이익으로 건물들 이렇게 산다. 가치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익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 대기업들이 만약에 그 땅을 매입을 해놓고 있으면 근데 하나만 매입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이걸 타운 형식으로 매입하게 되면 이 땅값이 원래 그냥 개인으로 매입한 것보다 더 땅값이 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의 독점하듯이 땅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른자 땅을 쭉 매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땅들이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요. 그럼 노른자의 땅들이 같이 올라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1년 동안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이거 가지고 좀 더 땅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못 사요. 네. 그리고 또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가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그 청담동 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1월 달에 말이죠. 네. 그 까르띠에가 지금 입점해 있는 예. 어떤 그 부지를 지금 샤넬이 올 초에 2억 8천만 원, 3.3제곱미터당 예. 2억 8천만 원에 야. 이번에 와. 매입을 했어요. 최고가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가격이네요.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거기가 땅이 이게 크지가 않아요. 예. 그래요. 다 조막조막하게 이렇게 얼마 안 한 돼요. 200평, 100평 네.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땅이 한 300평 되니까 네. 큰 만큼 더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매장은 넓고 높을수록 가치가 더 있으니까. 하긴 기업들이 뭐 빌딩 하나에 5, 600억이라고 해도 뭐 다 자기네 돈 들여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또 대출 받고 뭐하고 하고 세금 감면되고 여러 가지로 개인들하고는 대적할 수 없는 세계인데 그렇죠. 일단 신세계가 점령한 청담동을 봤다면 이제 또 다른 땅을 한번 보죠. 어디로 볼까요? 이번에 한남동 이태원으로 한남동 가볼까요? 갈까요? 네, 거기도 많죠. 전통의 재벌들과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삼성 딱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삼성 패션 계열사가 바로 제일 모직이었지만 이제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제 에버랜드가 한남동과 이태원을 접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일단 한남동에 리움 미술관이 있잖아요. 예. 있고 이태원동에는 제일기업 본사가 있고요. 삼성 계열에. 또 이건희 회장 자택도 원래는 이제 그 고 이병철 회장님은 장충동에 있었지만 예. 이건희 회장이 지금 원래 한남동입니다. 아. 그죠? 한남동이 있고. 또 이태원이 그러다 보니까 한남동 이태원이 삼성가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게 아까 말한 어떤 상징성? 그렇죠. 이런 것과 연관이 예. 되고 이 동네는 삼성의 동네야.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예. 삼성이 그래서 좀 굉장히 거기를 애지중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뭐 이제 그 한남동은 잘 아시다시피 그 재벌 총수들이 굉장히 많이 예, 살고 그렇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는 사실 그 동네를 이렇게 개발한다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재밌는 게 우리 그 7성급 호텔 우리 주방장 에드워드 건 혹시 아시죠? 예. 네. 거기 식당 예, 있죠. 이분이 거기 더 스페이스라는 거 샵을 하나 열었고 샵 열었죠. 예. 또 우리가 이제 뭐 그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그 SPC 그룹, 얘들 그룹이 그쪽에다가 본인들이 그 안테나 샵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걸 열면서 그 거리가 한강진역에서 그 지금 있는 제일기획까지 맞아요. 네. 거기가 꼼대 가로선 거리. 그렇죠. 그게 7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꼼대 가로선 거리가 나타나면서 여기 이제 또 누가 투자를 하냐면은 또 연예인분들이 또 한두 명은 투자 줘야지 또 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남동에 그래서 색깔이 이제 많아요.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한 120억 주고 하나 딱 사고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 가수 싸이가 한 80억 주고 하나 딱 사고 그렇지. 이러면서 완전히 확 뜨면서 예. 그쪽에 외국계 사람들 외국인들이 사실은 그 길 건너편에 이태원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네. 이쪽은 오히려 국내인들이 오히려 그쪽을 또 운치 있게 걸어가면서 리움 미술관도 있지만은 일단 그렇죠. 이태원을 넘어가는 어떤 길목에서 그래서 거기가 좀 땅값이 최초에 할 때는 불과 10년 전에 평당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이 채 되지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3.3제곱미터당 거의 1억
조금 더 높게도 간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제 쉽게 본다면 한 3배 오른 거죠.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다 3배 오르잖아요. 다 기본이 3배. 네, 기본은 3배예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한남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터전이 있던 곳에서 조금씩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제 이렇게 땅을 점령을 했다면 또 새로운 곳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또 강남 쪽으로 내려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갔다 온 거리. 그래서 한창 뜨고 있는 그 바로 가로수길입니다. 한창 쓰고 있는 일에 떴죠. 한창 떴던 네, 가로수길인데 가로수길이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가면 되게 뭔가 다 아기자기한 샵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샵도 원래 많았고. 그렇죠. 제가 근데 이게 과거용으로 얘기한 게 얼마 전부터인가 가면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런 그 어떤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섰거든요. 여기도 이제 대기업이 다시 점령을 하는 건지. 맞아요. 거기에 특히 LG그룹 계열사들이 가로수길은 점령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LG 생활건강이 화장품 가게를 열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길에는 큰 빌딩이 없어요. 지금 LG 패션도 이제 옷가게 브랜드별로 이점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모직 신세계도 우리 브랜드 매장이 거기 있어요. 혹시 핫한 거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탐을 안 낼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도 많고 임 변호사님만 가도 거기 젊은 층 거기 다니는 주력 나이층이 아니에요. 아유, 알겠습니다. 어렵죠. 왜들 이러세요? 외모로 봐서는 충분해요, 임변은 충분해요. 같이 가자,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사실은 이게 금액 자체가 사실은 5년 전에 비해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거의 100배 올랐어요. 맞아요. 예, 지금 매매가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3제곱미터가 1억 6천 정도를 합니다. 이 가로수길이. 원래는 그렇게 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3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솔직히 참아낼 수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그 정도로 임대료가 오르면 이미 건물을 갖고 있던 건물주들은 뭐 대기업이 유혹이 들어와도 팔 마음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처음에 작은 건물들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가로수길이. 그럼 그 건물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큰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건물 주인이 있어요? 아까 뭐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가로수길은 전통적으로 그 개인들이 조막조막하게 본인들이 상가주택, 쉽게 말하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을 썼던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실 지금 그 상권의 이동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이제 로데오의 상권이 그쪽으로 조금씩 이전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또 그쪽으로 또 옮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일단은 큰 길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그 가로수길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가로수길을 보다 보면 가로수길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는 세로수길이라는 게 생겼어요.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뒷길에 이면 도로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가로수길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이제 워낙 비싸니까 음식 해갖고는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아까 LG 같은 데가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임대료가 천정부지적 오르잖아요. 그 음식점들이 뒤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로수길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로수길도 나름대로 운치 있고 괜찮아요. 굉장히 좋죠. 그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사람이 몰려봤자 얼마나 몰릴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사실 임대료가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가 얼마나 잘 임대료도 됐는지. 부동산 월 매매 가격 상승률만큼 똑같이 오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조사할 때 한 7, 80평 기준 상가 기준으로 해서 월세가 한 1,8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1,800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제가 만나봤어요. 한번 또 들어보시죠. 주민들이 다 악랄해졌어요. 월세가 1,600에서 1,700만 원 하던 것이 폭등했어요. 지금은 월세가 평균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예요. 야, 한 달에 월세가 1억 2천이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씩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2천만 원 매출은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6억 정도 되죠? 쉽지 않네. 그렇죠? 그 6억에 전체 매출의 20%를 임대료로 낸다고 한다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군요. 하루 2천만 원. 더 재미나는 건요. 그 월세 때문에 바로 이 삼성하고 건물주 사이에 사이가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얘기예요? 보시죠. A세컨즈는 통임대로 보증금 30억에 7천만 원 월세예요. 나중에 건물주는 월세를 올려서 한 2억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올리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계약 끝나면 월세 올릴 겁니다.
자, 삼성 에버랜드의 SPA 브랜드 A세컨즈라고 있잖아요. 이서연사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보증금 30억에 월세 한 7천만 원 정도를 가로수길에서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가로수길에서는 이 A세컨즈가 규모는 거의 최고 큰 사이즈인데 주위 시세보다 싸니까 월세는 좀 앞으로 2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건물 주인이 얘기하니까 A세컨즈 측에서는 이게 계약 위반이다. 뭐 지금 서로 그러니까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게 대표적인 가로수길의 그 건물주들과 이 임차인들의 그 관계예요. 근데 참 대기업들이 이렇게 점령한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땅들을 보니까 대부분 강남권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한남동도 사실상 뭐 강남이랑 딱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요. 강북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요, 대기업들이? 아, 무슨 소리입니까? 장충동에 있는데요. CJ의 본거지가 이 장충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CJ나 삼성이나 다 고 이병철 회장 후손들인데 그쪽 원래 이병철 회장 집이 장충동 1가 110번지예요. 근데 여기를 이 CJ가 이 지역의 집들을 쭉 매입을 해서 벨트를 형성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루시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 CJ 경영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위해서 이 다가구 주택, 거기 가면 다 주택 지역이에요. 다가구 주택을 쭉 사들여서 장충동 1가 65번지에서 102번지까지 몽땅 CJ가 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지 않은 넓이인데 다 사들이고 그래서 근데 일단 CJ가 장충동을 이렇게 접사건다고 하니까 신세계도 질 수는 없죠. 자기도 같은 삼성 계열에. 그러다 보니까 CJ가 사들인 길 건너편인 또 그쪽을 신세계가 또 몽땅 사들인 거기가 이제 장충동 62번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보시면은 CJ하고 이게 양분이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딱 맛보면서 딱 우리는 장충동에 서로 터줏대감이야.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CJ 신세계뿐만 아니라 그 삼성 관련된 패밀리들의 자존심 대결이죠. 다 거기 많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삼성가에 연결된 사람들의 기업들에게 땅을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이유가 좀 특별히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사실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본인들이 계속 살았던 지역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이제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뭐 CJ든 신세계든 다 같이 모여 살던 곳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같이 모여 살고 싶은 모여 살던 곳이죠. 이제 모여 살면서 손잡고 신라 호텔 가서 밥 먹고 이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그 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제 CJ가 자꾸 이제 사들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이제 각 지역별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담동은 신세계, 그죠? 한남동은 삼성. 또 이제 CJ도 뭐 남산 쪽에 본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 본인 또 본사가 또 저쪽 이제 그 을지로 쪽에 있잖아요. 쌍림동. 네, 쌍림동에. 그러니까 거기서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전 회장이 또 거기 좀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장충동에. 그렇죠. 그러니까 살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땅들을 하나씩 포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 누가 자꾸 옆에서 보고 막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씩 사드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옆집 사자. 이렇게. 하나씩 사다 보면 이게 갑자기 땅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여기다 우리 기업들도 하나씩 사. 사다 보면은 땅이 넓다 보면 그 장충동의 어떤 CJ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기업들의 오너들은 본인만의 타운을 생각합니다. 또 본인만이 갖고 있는 본인의 땅을 생각하고요. CJ가 지금부터 이렇게 산다고 하면 장충동은 뭐 신라 호텔이 어쩔 수 없고 이쪽 장충동 뭐 지역은 뭐 CJ 땅이다. 뭐 신세계 땅이다. 뭐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죠. 딱 인식이 돼버리니까 사실 그런 어떤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역의 어떤 그 풍수지적인 부분, 또 상징적인 부분, 또 강북의 어떤 접근성적인 부분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탐나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르고 있고 저기도 오르고 있고 다 오르고 언제 근데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장충동 지역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신세계, CJ, 삼성 이렇게 색깔 칠하는 거 보다 보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주고 내가 땅 산다는 뭐 뭐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지역이 점점 우리의 고향 서울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이 돼요? 그들의
이런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참 그러네요. 뭐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로수길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원래 원주민에 해당하는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가로수길이 원래 특징이 많았는데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서 상징성을 잃었어요. 상권이야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임대료라는 게 한번 오르면 다시는 안 내려가거든요. 자, 서울의 거리를 접수한 대기업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큰 본사들이 있는 사거리들 교통이 어때요? 무지하게 막혀요. 그렇죠. 예. 아, 거기 앞에 지나서 집으로 가려면 아주 정말 짜증이 나요. 무슨 짜증이 나? 어? 그거 교통 유발금, 분담금, 유발 분담금 그거 몇 푼 낸다고 그거 과연 서울 시민들의 이런 짜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내실까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돈 문제를 떠나서 같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끼리의 예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돈보다는 굉장히 무형의 가치는 굉장히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에게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상생하는, 공존하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는 게 진정한 그 대기업으로서의 어떤 기업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재벌들의 땅 따먹기 게임을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마음을 저도 조금 느꼈었는데요. 서울을 소유한 기업들, 서울의 거리를 소유한 기업들이 과연 우리 서울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슈토크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너들은 본인만의 타운을 생각합니다.